안녕하세요. 상황판단가사 교육의 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름방학 기본 강의가 오늘부터 12회 동안 시작될 텐데요. 아마 지금부터가 대체로 시작하시는 시기, 조금 더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여름방학 때는 시작하시니까 전보다 좀 많이 참여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번 그래왔듯 이번 교재 비포 사이즈 문제편 이거 따로 나간 거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실 재본 교재 따로 있는 거 막 수정하셨을 테니까요. 문제 푸실 때는 비포 사이즈 풀어주시고, 상담하거나 하실 때는 이 문제편 갖고 오셔야 평소에 어떻게 문제 푸시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관련된 기록을 정리는 이제 A4 재본 교재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강의와 진행 방식은 거의 유사하고요. 비포 사이즈 보면 왼쪽 상단에 스탬플러가 좀 수동으로 작업하셨다고 해요. 어제 주말 청문이 한두 페이지 차이로 기계가 안 찍혔대요. 그래서 실강 순간 같은 게 좀 거의 200부 가까이를 다 하나하나 손으로 찍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정성스럽게 준비된 자료 이니만큼 잘 갖고 다니시면서 이 문제 풀어오시면 될 테고, 오늘 첫날이라 오늘은 여기서 푸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조금씩 미리미리 풀어와 주셔야 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2시간만 시간 동안 좀 더 설명 시간 늘릴 수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풀어오실 분량은 끝날 때쯤 다시 말씀드릴 테고, 이번에도 일단 강의 자체는 재본 교재로 나갈 것 같은데요. 형식은 지난 기초입문 강의랑 동일하게 서브집처럼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에 그때 기초입문 강의 때 쓴다는 원고가 거의 다 마감되는데 아직 결정이 좀 안 된 게 있어요. 제가 민경 전체 문제랑 5급 전체 문제랑 입법고시 문제 중에 쓸만한 너무 입시스러운 문제 빼고 나머지 추렸더니 911문제인 거예요. 텍스트 법조는 빼고 계산 규칙 경우의 수만. 그래서 이걸 단권화로 하기가 조금 두께가 있어서 이거를 단권화로 할지 혹은 계산 규칙 경우의 수 유형별로 할지, 각 유형별이 거의 200~300문제씩이거든요. 그 한 권이면 그냥 기출문제 흐름이 다 끝나요. 진짜 열심히 연도는데 911문제다 보니까 버릴 문제 좀 버리고 추리더라도 800문제 남아요. 그걸 각 유형별로 하면 200~300문제인데 그걸 유형별로 갈지 200~300문제만 해도 한 권 분량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혹은 이거를 기본서, 실증서 2개로 갈지. 그러니까 아직 미팅을 여러 번 했는데 판단이 좀 잘 안 서서 아마 오늘 설문조사가 그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의 좀 의견을 구해서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필요하시는지 일단 고민 중에 있고요. 결론은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집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도움되실 수 있게 해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번 출석 이벤트도 그 책 나눠드리는 출석 이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석 체크 통해서 나눠드릴 텐데, 이번에는 전출자분들만 대상을 하려고 좀 늦전 주무시더라도 어차피 출석 체크는 나갈 때 종료 시점이 하니까 오셔서 꼬박꼬박 좀 아침에 수업 들으시는 습관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강의 때 다 못 다룬 문제들은 다시 이번 책에 수록해놨어요. 지난번에 79번까지 다루고 뒤에 못 다룬 문제 있죠? 이번엔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안내 드렸고요. 우리가 7월 1일 날 종강을 했었고, 오늘 8월 8일 개강이에요. 날짜 계산부터 연습해볼까요? 우리 며칠 만에 만나나요? 날짜 계산할 때 초일, 산입, 기산 여부 확인하셔서 산입한다, 기산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넘기시는 거고, 아니면 편하게 사칙연산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날짜 계산 최근에 워낙 중요해서 5점은 단독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 계속 출제 중에 높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슬슬 연습해 볼 텐데, 8월 8일을 7월로 바꿔보면 31일 다음에 8월 1일이 아니라 32일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39일이 될 거라, 이거 빼시면 우리 38일 만에 다시 상황 판단을 시작하는 시점이긴 하네요. 그 다음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면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날짜 같으면 말이 끝날을 지나는 달의 길이만큼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이에 말일을 지나는 건 7월 말을 지나거든요. 7월이 며칠까지 있으니까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 후가 될 테고,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다시 빼시면
7일간의 간격인 거라 어떻게 구해도 우리는 38일 만에 보게 되는 셈이긴 하죠. 그래서 뭐 연습해보면 만약에 8월 8일부터 7월 8일부터 100일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려요?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가 며칠 뒤? 날짜가 보니까 31일 뒤. 7월 말일에 지나잖아요.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가 며칠 뒤? 다시 8월 말이 지나니까 31일 뒤.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9월 말을 지나니까 30일 뒤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봤을 때 92일인 거니까 플러스 8에서 날짜 구하시면 되는. 최근 법조문 계산에서 이런 식의 계산 묻는데 하등 어려운 문제 아닌데요. 날짜 계산 싫어하셔서 잘 준비 안 하시니까 준비해 두시면 그만큼 경쟁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더 빨리 되는 경우는 100일 후는 대략 3개월 정도의 길이인 거죠. 3개월은 90일과 달라라는 게 2011년도 4번 여권 문제의 장치이기도 한데, 대략 3개월 정도 보면 7월 8일부터 3개월 뒤 10월 8일까지 3개월 잡아주시고요. 10월 8일까지 말일 지난 달을 생각해 보세요. 말일을 지난 달 7월 말 지나고요. 8월 말 지나고 9월 말 지나면 10월 8일인 상태, 아직 10월 말일을 지나진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대략 30일씩 3개월이니까 90일에 이 중에 3월이 아닌다. 31일이 아닌다. 이 두 개가 30일이 아닌다. 이 31일단 두 개 있잖아요. 30일이 아닌 두 달. 그래서 두 개 더해서 92에다가 8일 더해주면 되게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래서 날짜 계산하는 거 이제 하등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고, 최근 뭐 선제 일부 중에 하나나 혹은 20년도 5번 문제처럼 단독 문제, 민원 계산하는 문제처럼 출제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날짜 계산 잘 대비해 주실 거고, 어쨌든 우리는 결론적으로 38일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잊혀진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초 입문 강의 때 했던 내용 잠깐 브리핑하고 이번 기본 강의 진행할 텐데, 기본 강의 이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번 기본 강의 때 17년 이전까지, 17년 이전이에요. 이전 17년 포함 하죠. 이자에 이 한자 이자 들어가면 공개가 포함합니다. 이것도 출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다 상황하나 녹여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2017년 문제 이전 중에 좀 볼만한 문제 이번 기본 강의 때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심화와 집중이 남아있는데 18년부터 20년까지 21년, 22년 기출 이렇게 해서 최근 5개년 기출 기존에 배운 바를 토대로 연습하시는 단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해서 최근 기출 문제까지 좀 다뤄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월 23일에 7급 1차 시험이 있었던 거 아실 테고, 여기서도 응시하신 분들 좀 계실 수도 있는데요. 시험 어떠셨어요? 보신 분들? 혹은 소문나게 어떻게 소문났나요? 쉬웠어요.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왜냐면 시험 2달여 전에 갑자기 큰 변화를 가져왔었죠. 시험 시간에 변화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오후에 보긴 하는데 상하 판단이랑 언어가 두 개 합쳐져서 토탈 120분에 시험을 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시험 문제까지 어렵게 출제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판단이어서 굉장히 쉽게 좀 출제됐던 해인 거고, 그 중에 좀 변별력 있는 문제는 22년도 최근 출제 경향이긴 한데 계산형에서 조건 좀 빡세게 주는, 그러니까 계산 요구보다는 이해 요구가 좀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던 터예요. 그래서 최근 출제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이 됐었고, 난도는 시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렵진 않게 출제됐던 해가 있었으니까, 그 시험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테고 다 반영해서 강의 진행하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남은 일정 말씀드렸고요. 지난 기초입문 강의 때 했던 거 살짝만 생각해 볼게요. 오리엔테이션 길게 안 할 거예요.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기초입문 강의 오리엔테이션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그때 이것저것 공들여서
많이 설명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그걸로 좀 가름하고요. 그때 해드렸던 내용 간단한 게 이런 거죠. 상황 판단 유형 저 5가지로 구분합니다. 텍스트, 법조문, 계산, 규칙, 경우 5가지인 건데 뭐 텍스트 법조문이야 외형적으로 잘 티가 나니까요. 뭐 줄글 정보인지 법조문인지 따라서 구분하시면 될 테고 여러분이 꼭 맞히셔야 되는 유형이라 득점 포인트 유형, 나머지 변별력까지는 핵심 유형 이렇게 구분할 테고 이번 수업 때는 계산부터 먼저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유형이 아마 6회 이상, 12회 중에 6회 이상이 진행될 거고요. 나머지 뒤에 득점 포인트 유형 진행될 거니까 순서는 참고해 주시는데 유형 구분하시는 방법은 일단 문제에서 계산이 등장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등장하면 계산, 등장하지 않으면 규칙. 일단 나머지 파트로 넘어가고요. 계산이라고 한들 사칙연산 수준이 있잖아요. 혹은 순열 조합인데 순열 조합에서도 실질적으로 순열은 안 쓰이고 조합에서 NC1과 NC2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해서 중복 조합까지만 설명드리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 계산 파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없어서 넘어왔을 때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갈림길이 등장하면 경우의 수, 등장하지 않고 해결되면 규칙 정도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좀 하니까 유형별로 다룰 거고 그 다음 책에서 각초 유형별로 넣어놔서요. 책까지 커버하시면 좀 더 전반적인 문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 거고 계산부터 다뤄볼 텐데 그 다음에 지난 오랜 시간에 했던 거 첫 번째 유형 부분, 두 번째 전략 중요하다, 세 번째 기출문서 방법하실 때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잘 풀어내실지에 관련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방법까지 준비해 두셔야 최신 기출문제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야 좀 대비가 가능해지십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기출분석의 방법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실 때 혹은 문제 푸실 때 얕게 많이 푸시는 것보다는 한 문제 푸시더라도 깊게 분석하시면서 양보다는 질로 가시는 게 더 맞으니까요. 수업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하지 많이 풀었다 하고 위안 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푸시더라도 깊이 분석해 두셔야 그 분석하신 것들이 그 다음 이후에 출제되는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것도 기초적인 부분인 건데 적성시험에 상충하는 두 가치가 정확도와 속도인 건데 무조건 정확도에 일단 기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서 숙제 체화를 통한 속도가 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속도 빨리 푼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빨리 읽기밖에 없어요. 대충 읽기 빨리 읽기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다 붕괴해지거든요. 구분 배점 없이 빵점이 틀리면 그래서 무조건 정확도에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소요 시간, 문제 소요 시간 좀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텍스트 법조문 같은 경우 저 위에 있는 2개 같은 경우는 평균 2분,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규칙 경우에 같은 경우는 평균 3분 정도에 풀릴 수 있도록 하시면 90분은 이 2분짜리 문제와 3분짜리 문제의 결합으로 90분인 거지 전체 운영 연습하시면 급하다 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좀 더 부분적인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소요시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해한 바를 토대로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길 이해와 관련된 시간 무리해서 줄이지 마셔라. 대충 이해하면 정확도는 당연히 뭉개진다.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만 스킬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간단한 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난도 있는 문제 시작할 텐데 난도 문제 푸시다가 분명히 안 풀린다고 해서 바로 강사 해설 강의 보시거나 바로 해설지 보시면 그건 강사와 해설지가 푼 거지 스스로 푸신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난도 있는 문제 푸실 때 잘 안 풀리시면 잠깐 두세요. 조금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시도하세요. 잠깐 시간 지나서 다시 시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3-4번 정도 충분히 시도하시고 나서 그때 안 됐을 때 비로소 강사 해설지 보셔야 되는 거지
안 풀린다고 바로바로 찾아보기 시작하시면 실력의 변화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한 만큼 여러분께 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미리 부탁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8월 초죠? 8월 초고 내년 시험이 또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있을 건데 계산하기 쉽게 3월 초라고 칠게요. 내년 시험이 3월 초에 몇 개월 정도 남았죠? 지금 현재 8월이고 내년 3월이면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도 1년 12달 주기 관련된 것도 지난 기초 입문 강의 때 했던 기억인데 1년 12달 중에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몇 개월? 5개월 빠지거든요. 12달 중에 5개월 빼서 나머지 7개월로 보시는 게 더 빠르니까 계속 상황 판단스럽게 사고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대략 한 7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남은 7개월 동안 뭐 2월이나 8월 초라고 하면 거기서 한 10월, 10일 정도 빠질 수 있겠죠. 지금 8월 8일이니까요. 그래서 대략 한 200일 정도 남았다고 칠게요. 여러분이 100시간 만에 상황 판단 끝내고 싶어요. 그렇다 한들 시험 임박해서 날씨 추워진 다음에 10시간씩 10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200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하시는 게 적성 시험 준비 과정에 좀 더 맞으니까요. 닥쳐서 뭐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여러분의 사고 그런 푸는 스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건 암기식의 시험이 아니에요. 헌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PCS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더 맞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두 가지만 꾸준히 해주시고 스스로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강의 시작해 볼게요.